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는 게 무서워지셨나요? 아침에 세수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어제 없던 검버섯 하나가 또 보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지 않습니까? 관자놀이에 조그맣게 시작했던 점이 어느 날 보니 콩알만 해져 있고 광대 위 기미는 지도로 그려놓은 것처럼 퍼져 있고 이제는 목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다면 솔직히 말해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이거 나이 탓 아닙니다. 제가 25년 넘게 어르신들 피부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거든요. 검버섯이 무서운 이유는 피부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진 찍는 게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웃는 얼굴을 피하게 되셨죠. 실제로 손주 돌잔치 사진 때문에 한 달을 우울해하신 어머님도 계셨고요. 동창 모임을 3년째 끊으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드는 것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 기미가 옅어지게 돕는 천연 미백팩, 건조한 피부에 윤기 채워주는 고보스팩 눈가와 팔자 주름까지 잡아주는 탄력팩, 딱 세 가지 3일만 해 보십시오. 거울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꼭 경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검버섯 없앤다고 식초 바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베이킹소다를 문지르신 적은요?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 따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발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65 되시는 어머님 한 분을 응급으로 뵌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유튜브에서 식초로 검버섯 지우기라는 영상을 보셨답니다. 식초를 화장솜에 적셔서 검버섯 위에 올려놓고 20분을 기다리셨다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피부가 하얗게 익어버렸습니다. 화학 화상을 입으신 겁니다. 검버섯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흉터가 생기셨습니다. 그 흉터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0살 되시는 어르신이 베이킹소다에 레몬즙을 섞어서 얼굴에 문지르셨거든요. 각질 제거가 된다고 들으셨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얼굴 전체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시고 피부가 벗겨지시고 결국에는 색소 침착이 원래보다 3배는 더 심해지셨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락스를 희석해서 바르신 분입니다. 인터넷 어디선가 표백이 되니까 검버섯도 표백된다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어머님, 락스는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결국 피부과에서 한 달 넘게 치료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피부는 젊은 분들 피부랑 완전히 다릅니다. 20대 피부의 두께가 대략 2mm라면 60대 이후 피부는 1mm도 안 됩니다. 거의 반으로 얇아지는 거죠. 피부 장벽도 약해지시고 회복력도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 자극이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식초의 산 성분, 베이킹 소다의 알칼리 성분 이런 것들이 약해진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이런 자극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시니어 피부에 맞게 순하고 안전한 천연 재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검버섯이랑 기미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피부를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 우리가 젊었을 때 피부가 딱 그랬습니다. 맑고 투명하고 잡티 하나 없었죠. 그런데 이 도화지 위에 평생 동안 검은 잉크가 한 방울씩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잉크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20대에 한 방울, 30대에 한 방울, 40대에 한 방울. 그때는 도화지가 두껍고 튼튼해서 잉크가 잘 안 보였습니다. 스며들어도 표면까지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도화지가 얇아집니다. 얇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스며들어 있던 검은 잉크가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검버섯입니다. 평생 쌓인 자외선 손상이 이제야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검버섯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게 이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닌이 만들어져도 피부가 빨리빨리 새로 태어나면서 밀어내거든요. 20대 피부는 28일마다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새 피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60대가 되시면 이 주기가 60일까지 늘어납니다. 두 달이나 걸리는 겁니다. 새 피부가 늦게 올라오니까 검은 색소가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검버섯이 되는 겁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라닌이 한 곳에 뭉쳐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외선도 원인이지만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폐경기 전후로 기미가 갑자기 진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자외선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들 혹시 세수하실 때 뜨거운 물 쓰십니까? 개운하니까 뜨끈한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떼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막을 다 씻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죠.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염증이 생기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집니다. 기미가 진해지는 거죠. 떼수건으로 문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얇아진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시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색소가 침착됩니다. 올바른 세안법 물온도 30도에서 35도 사이가 좋습니다. 손등에 물을 대셨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물입니다. 세안 도구. 떼수건 대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씻어 주십시오. 거품을 내셔서 살살 마사지하듯이 씻으시고 물로 여러 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물기 제거. 수건으로 닦으실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켜 주십시오. 이것만 바꾸셔도 피부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과 기미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모두 꿀을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왜 꿀이냐고요? 꿀에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항균 작용도 있어서 피부 트러블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합니다. 시니어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1. 꿀 감자팩 기미 미백 관리.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꿀 감자팩입니다. 이건 미백에 특화된 팩이죠. 감자가 왜 좋을까요? 감자에는 카테콜라아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뭘 하느냐면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은 색소가 생기는 공장의 전원을 꺼버리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감자의 카테콜라아제가 이 티로시나아제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막아버리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감자 추출물을 피부에 발랐더니 멜라닌 생성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준비물 중간 크기 감자 반개 꿀 한 큰술 밀가루 한 큰술 이게 전부입니다. 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죠. 만드는 방법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 주십시오. 강판에 곱게 갈아 주십시오. 믹서 쓰시면 더 곱게 갈립니다. 간 감자에 꿀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 주십시오. 여기에 밀가루 한 큰술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 주십시오. 밀가루는 팩이 흘러내리지 않게 점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방법 저녁에 세수하신 후에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 주십시오. 검버섯이나 기미가 심한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렸던 67살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볼 양쪽에 동전만 한 기미가 있으셨거든요. 3주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기미색이 확실히 옅어지셨답니다. 원장님, 딸이 엄마 요즘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꿀 달걀 노른자 팩, 보습 영양 공급.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꿀 달걀 노른자 팩입니다. 이건 영양 공급에 특화된 팩이죠. 어머님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으시다면 이 팩을 꼭 해보십시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이 뭐냐면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세포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시틴은 그 집의 벽돌입니다. 벽돌이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시틴이 충분해야 피부 세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새 피부가 올라오는 걸 촉진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꿀을 섞으면 보습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꿀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준비물 달걀 노른자 1개 꿀 한 큰술 정말 간단하죠? 만드는 방법. 달걀을 깨서 노른자만 분리해 주십시오. 흰자는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노른자에 꿀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 주십시오. 거품기나 포크로 저어 주시면 부드럽게 섞입니다. 사용 방법 세수하신 후에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 주십시오. 눈가와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15분에서 20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팩은 특히 겨울철에 효과가 좋습니다. 건조한 계절에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70세 어머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화장이 안 먹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갈라지고 떠서 화장을 아예 포기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팩을 1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피부 결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원장님, 요즘은 비비크림만 살짝 발라도 촉촉하게 발려요. 화장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표정이 정말 환하셨습니다. 3. 꿀 바나나 팩, 주름 탄력 관리. 세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꿀 바나나 팩입니다. 이건 탄력 회복에 특화된 팩이죠. 바나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항산화가 뭐냐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겁니다. 택배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는 피부에 배달되는 나쁜 택배입니다. 비타민 E는 이 나쁜 택배를 문 앞에서 막아주는 경비원 같은 거죠. 경비원이 나쁜 택배를 막아주니까 집 안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바나나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피부 세포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가 물을 머금고 있어야 탱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준비물 잘 익은 바나나 반개꿀 1큰술. 바나나는 껍질에 검은 반점이 좀 생긴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익어서 영양분이 풍부하거든요. 만드는 방법. 바나나를 포크로 잘 으깨 주십시오. 덩어리 없이 부드러운 퓨레 상태가 되도록요. 으깬 바나나에 꿀 1큰술을 넣고 잘 섞어 주십시오. 사용 방법. 세수하신 후에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 주십시오. 특히 눈가 주름, 팔자 주름, 이마 주름 부위에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팩을 하시고 나면 피부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워지실 겁니다. 바나나 특유의 달콤한 향도 기분을 좋게 해주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69살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눈가 잔주름이 고민이셨거든요. 웃으시면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서 늙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2달 동안 이 팩을 꾸준히 하셨더니 눈가 피부가 한결 탱탱해지셨답니다. 원장님, 요즘은 웃는 게 안 무서워요. 예전에는 웃으면 주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억지로 표정 관리했거든요.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꼭 지켜야 할 사용 주의사항.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까지 3가지 팩을 알려드렸는데요.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시면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팩을 얼굴에 바르시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조금만 발라보십시오. 24시간 지켜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으시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십시오. 팩은 2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래 하면 더 좋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20분이 넘어가면 팩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실 수 있거든요.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딱 좋습니다. 잔여물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팩을 하시고 나서 대충 씻으시면 안 됩니다. 재료가 피부에 남아 있으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헹궈주시면 모공이 조여져서 좋습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여드름 자국이나 긁힌 곳, 뾰루지가 난 곳에는 팩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자극이 될 수 있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팩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십시오.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천연 재료라서 금방 상하거든요. 특히 달걀 노른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꼭 그날 만들어서 그날 다 쓰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생활 습관 관리 핵심 정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실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먹는 겁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피부 관리는 7대 3이라고요. 먹는 게 7이고 바르는 게 3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영양 섭취가 안 되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피부 재생을 돕는 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멜라닌 생성 억제, 콜라겐 합성 도움, 단백질, 달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피부 구성 성분 아침에 달걀 한 개 추천,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아몬드, 호두, 토마토, 활성산소 억제, 피부 노화 지연, 물, 하루 8잔 수분 보충,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십시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이 시간에 주무시는 게 피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버섯 손으로 뜯지 마십시오.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빼먹지 마십시오. 흐린 날에도 집안에 계실 때도 바르세요. 뜨거운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피하십시오. 피부 혈관 확장으로 홍조 및 색소 침착 유발 가능성. 담배와 술은 줄이십시오. 피부 혈액 순환 방해 및 건조 유발.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호르몬 불균형으로 기미 악화 가능성. 이것만 피하셔도 피부가 훨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평생 쌓인 자외선 손상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온 겁니다. 없앨 수는 없어도 옅어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팩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미미 베개는 꿀 감자팩 영양 공급에는 꿀 달걀 노른자팩 탄력 회복에는 꿀 바나나팩 3일만 투자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거울 보시는 게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손주 돌잔치 가시는 게 설레실 겁니다. 동창 모임에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고요. 효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친구분, 동생분들께 이 영상 보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시거나 이상 반응이 있으시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피부에 뭔가 바르신 후에 가렵거나 빨갛게 부어오르시면 바로 씻어내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